달서구가 지난 12일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자녀 교육과 진로 고민 학부모를 위해 뇌과학 기반 두뇌 사고 유형 솔루션을 운영합니다. 달서구가 지난 11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 한의사회를 비롯한 6개 기관단체와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11회 가창 청소년 축제가 지난 13일 가창체육공원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3일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31일간 강정보 대학교 광장에서 2025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강창공원에서는 9월 27일 제4회 강창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열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원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예팀 브롬프만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9월 20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대표 클래식 축제 2025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9월 1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9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12일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 창업 지원부터 판로 확대, 네트워크 구축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본격화합니다. 센터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총괄하며 입주 공간 제공과 교육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예비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기업을 체계적으로 돕게 됩니다. 이번 센터는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지상 7층 규모 가운데 1층은 주차장, 2층을 센터로, 위층은 행복주택 50호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입주 사무실 욕실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며 주민홍보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상설 전시해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희망 스튜디오는 제품 촬영과 라이브 커머스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희망 카페는 자활센터가 운영하며 주민과 기업을 잇는 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달서구 사회적 경제센터가 지금 오픈됐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체 사회적 경제가 상태가 조성되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적 꿈꾸는 사람들이 또 힘을 찰 수 있게 하면서 이것이 많이 이용돼서 주민들에게 풍부한 활동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자녀 교육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뇌과학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달성 가족을 위한 두뇌사고 유형 솔루션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뇌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녀와 학부모의 두뇌사고 유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맞춤형 학습 코칭과 진로, 적성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3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최명철 박사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자녀는 이 강연을 통해 뇌과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두뇌사고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9월 15일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학부모 82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 가족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두뇌 종합 검사를 통해 자신의 두뇌 사고 유형을 과학적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달성 이룸 캠프에서 맞춤형 학습 코칭과 진로, 적성 컨설팅이 진행되며 가족별 특성에 맞는 교육 해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잠재력 발굴과 가족 간 소통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뇌과학을 활용한 과학적 접근으로 자녀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동안 막연했던 교육 고민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1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 하늘사회를 비롯한 6개 민간기관 단체와 함께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늘사회, 윤 경진라사, 하나 VIP2 그로우필름, 이하벨 대표 및 임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대응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잘 만나보센 유세마론동 범국민 확산 동참과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양한 기관과 연대해 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 응원과 긍정적인 결혼 출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1회 가창 청소년 축제가 지난 13일 가창체육공원에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한 행사로 달성문화도시센터 가창권역과 가창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어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감성, 창의, 자기성장을 주제로 한 9개의 전문 체험존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8개의 자기성장 존이 운영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대 공연 역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오르프 공연을 시작으로 참꽃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평생교육 라인댄스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만화영화 수록곡 파페라와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공연, 코믹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어른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완성된 것이라며 참여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모든 참여자분들이 즐거운 체험과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3일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전역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한 건강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는데요. 청소년과 학부모, 추진위원 등 250여 명이 함께 학업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동별로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들이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처음 본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 쌓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오셔가지고 신기하고
여러 동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재밌게 한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큰 공 굴리기, 파도 넘기, 단체 줄넘기 등 동별 단합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목이 진행돼 청소년들의 열정과 협동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은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11개 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지역자원봉사자, 청소년 시설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제공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원이나 개인 일정 등으로 바빠 주민들과 교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체육대회 같은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마을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교육 나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소년 체육대회야말로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30일간 강정구 디아크 광장에서 2025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는 이번 미술제는 난장난장난장을 주제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물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제는 2024 달성대구 현대미술제에서 예술감독을 맡았던 강유현 예술감독과 강영주, 이정주 큐레이터, 신명준 설치팀장이 연임하며 기획을 맡았으며 본 전시에는 조각, 설치, 사진 등 17개 팀의 작가가 참여해 21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아크 문화관 실내 전시장에서는 달천 예술창작공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탐구하는 이 전시는 올해도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관 내 아트리움과 기획전시실에서는 달천예술창작공간 개관 5주년을 맞아 역대 입주작가 교류전, 물결의 연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회화, 미디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공간에서는 미래 달성, 그림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 100여 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달성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됐습니다. 강유현 예술감독은 이번 미술제는 아름다움과 추함, 낯섦과 익숙함, 욕망과 허무함, 파괴와 창조 같은 상반된 개념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예술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예술로 연결하는 소중한 장이라며 국민과 예술가,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어울려 현대미술의 생동감과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강창공원에서 오는 9월 27일 제4회 강창지역 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행사는 강창지역발전회가 주관하고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푸른방송 등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제4회 강창지역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행사에 나오셔서 함께 즐기고 자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는 지역 가수 공연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 준비돼 있어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7년 개교 예정인 호산중 고등학교의 신설을 축하하는 자리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구려의 전성시대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장엄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달서구의 대표 축제인 선사문화축제를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7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화천 산천어 축제, 순천의 흙드름의 축제처럼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이 넉넉한 달서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산천어 축제나 흙드름의 축제는 현재 관광 수입이 연간 1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달서구에 1년에 1,200억 이상 관광 수입이 생긴다면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확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월성일동 동사무소 소속지 매각도 중지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청룡산을 수십 번 올라가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위험한 것만 골고루 살펴보았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에 흙드러미 도래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새벽에 순천만에 가서 흙드러미를 관찰해 보기도 했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에 종보건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미에 흙드러미 종보건센터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저 진천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유천교 지하를 답사하다가 팀장 두 분과 함께 맨홀 뚜껑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디뎠으면 저는 죽어서 시체도 못 잡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몸을 던져서 대표 축제를 소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사문화축제가 열리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한샘 청동공원에 머물렀던 이 지역이 선돌마당공원, 선돌공원으로 넓혀지는 걸 보고 야, 제대로 된 콘텐츠만 집어넣는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사문화체험 축제는 달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축제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살기 좋은 뿌리 깊은 동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며칠만 반짝거려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생공원, 마을마당공원, 청동공원은 1년 365일 달서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맘모스 한 마리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맘모스 가족을 만들어서 맘모스 가족이 주민들을 반기고 원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공간,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제대로 되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온 주민이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선보이는 하반기 명연주 시리즈 첫 무대. 세계적 피아니스트 예팀 브론프만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폭발적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베를린, 뉴욕, 이스라엘 필등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온 그는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거장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만 아라베스크,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드뷔시 영상 2권,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 7번을 선보이며 낭만과 인상주의, 20세기 전쟁 소나타의 강렬한 에너지를 한 무대에 담아냅니다. 박창근 관장은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의 깊이 있는 연주를 직접 경험할 특별한 기회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 2025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백혜선, 조슈아 벨, 손민수,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 16개 팀이 참여해 17회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특히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개막 무대를 장식하며 피아니스트 카네코 미유지가 협연합니다. 9월 28일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10월 23일 조슈아 벨과 NDR 엘프 필하모닉, 11월 19일 손민수와 슬로베니안 필하모닉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클래식 애호가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음악 축제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6일 달서목재문화관에서 우드톡, 나무로 나누는 평등 이야기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목재 체험을 통해 가족 간 협력과 성평등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다문화 가족과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 화합과 소통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6일 선돌공원에서 경창산업,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으로 크는 달서아이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열린 것으로 2025 달서구 복지 한마당과 연계해 운영됐습니다. 나눔으로 크는 달서아이는 달서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아동 지원 사업으로 이날 캠페인에는 지역 대표 기업인 경창산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저금통 쌓기, 기부 키오스크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나눔 문화의 일상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부 키오스크는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첫 기부 경험을 유도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난 1일 화원읍 달성이룸 캠프 4층에 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이번 센터는 기존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 중심 한계를 넘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업 상담사 6명이 상주하며
기업 애로사항 상담, 경영 지원 사업 안내, 맞춤형 채용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에 적합한 통합 지원 체계와 로드맵을 구축해 지역 고용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시범 운영 중인 응급똑똑 앱과 아이 안심톡 온라인 소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야간이나 휴일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도 아이의 열, 경련, 복통 등 응급 증상에 대해 24시간 전문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똑똑 앱은 보호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읍실, 달빛 어린이병원의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위치 기반 안내 기능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아이가 신속히 적합한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이안심톡은 보호자가 누리집에서 아이 증상을 입력하면 AI 챗봇이 1차 중증도를 판단하고 필요시 사진 첨부를 통한 1:1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세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지초등학교 탁구부가 2025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초등부 탁구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열린 이번 대회는 총 7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성지초등학교는 뛰어난 기량과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우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성지초 탁구부는 6학년 2명, 5학년 2명, 4학년 3명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선수단으로 조별리그 A조에서 공인초, 대서초를 차례로 꺾고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B조 1위인 서동초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6학년 이은우 학생은 오전과 오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연습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정말 기쁘다며 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습한 시간이 소중했고 응원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오란 중학교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합창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소식입니다. 3학년 2반 학생들과 담임 심규선 교사는 AI로 만든 곡의 자작 가사를 익혀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한 창작곡을 영상으로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심 교사는 AI와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5층 상황실에서 2040 달서구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고회에서는 계명대 정응호 교수가 직전 계획 성과 평가, 환경 현황과 여건 변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추진 전략과 분야별 환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과 관계부서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달서구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 계획을 보완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일 대한적 십자사 대구 달서구 협의회와 함께 다문화 가족 추석맞이 어울림 한상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께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전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송편 빚기와 전 부치기, 차례상 차리기 시연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배우고 각국의 고향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주민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2고 기동은 지난 8일 행정복지센터 교육장에서 복지안전협의체 소속 복지통장 2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광역시 최초로 이 사업을 운영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진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고 기동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최일선 인적 안전망인 복지통장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지원 절차, 연계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대구 의료원 간사가 강사로 참여해 사업 대상과 현황을 안내했고 복지통장들은 실제 사례별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지하철 2호선 죽전역 사거리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회원과 코끼리 봉사단, 홀드민턴 봉사단, 다운 봉사단, 성서경찰서 교통안전팀, 대구공전사회복지과,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성서경찰서 경우에 달서구청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구시의 교통사고 30% 줄이기 정책에 동참하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및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달성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 달성유통센터 2층 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점검에는 대구광역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달성군지회 소속 전문정비원이 참여해 제동장치, 엔진, 배터리 등 주요 안전장치를 살피고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워셔액 보충과 전구 와이퍼 교환을 지원합니다.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도 점검하며 부족 시 현장에서 즉시 보충합니다. 달성구는 지난 12일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신적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증진에 힘쓰는 위원들에게 재충전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를 직접 체험하며 식물을 심고 꾸미는 원예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한 위원은 짧지만 큰 위로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2일 아임뱅크로부터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2억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기탁식에는 최재훈 이사장과 아임뱅크 신용필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교육 지원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임뱅크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왔습니다. 신용필상무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누겠다고 했고, 최재훈 이사장은 장학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미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인재 육성과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